증인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비상계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했고, 그 외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여러 차례 필요했죠. 네,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가 원수가 느끼는 책임감, 절박함은 그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나아가 생략하고 31화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점은 이 헌법재판소도 이미 확인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판단을 이미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엄법 위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절차 거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사전 절차로 차관회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일정까지는 제출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진행 시에는 제안자의 제안 성명을 거쳐야 하며 의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토의가 진행된 후 해당 의안을 의결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대접견실에서의 국무회의 모임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의안도 없었죠. 예,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월 3일 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2024년 12월 13일자 제419회 제3차 국회 본회의에서도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의는 국무회의 소집 절차나 실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의는 여러 차례 이제 그 국회에 출석을 많이 하셨는데 그 회의가 12월 3일자 회의가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간담회로 본다. 개의 및 종료 절차도 없었다. 간사가 없었다 하는 발언을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죠. 간담회 발언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이고요. 간담회로 본다는 표현은 개의 및 종료 절차, 간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이런 비상한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국가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며 경제, 외교 문제 등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국정 공백을 막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비상계엄 및 비상계엄을 전후하여 벌어진 그러한 그 극단의 정치로 인하여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신 절망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국론 분열의 불씨가 남지 않도록 비상계엄 수습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법과 상식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합니다. 국민 통합 없이 어느 한편의 힘만으로 나라 전체가 번영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예.